근데 해외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임신된 케이스도 또 많아서. 예. 예. 그거를 알 수 있어요? 해외에서 임신이 됐는지.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날이 해외에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런 바로 거 개념을 나오죠. 잘 몰랐어요. 손잡고 자면 생기는 걸로 잘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서. 그럼 혹시 그 난임에 예. 뭐 원장님께서 겪으셨던 뭐 사례 예. 뭐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난임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 저는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보면 저 혼자 치료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혼자 노력하고 있어요. 임신은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부부가 노력을 해야 아.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없어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아.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부관계 횟수가 월 뭐 1회, 2회.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란기에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벗어나서 한 달에 한 번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 안 되지.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음. 계속 노력을 하다가 안 된 분들, 임신을 많이 기다리는 분들은 본인은 내색은 안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 점점 자리를 잡는 게 스트레스 받. 해도 안 되는데 뭘. 부관계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토닥토닥이 아니라 임신된다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점점 부관계 자체가 더 없어져요, 오히려. 아. 그래서 오히려 임신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뭘 해도 다 안 됐어. 다 실패했는데 포기하고 나니까 생기대? 그게 이제 부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었던 그렇죠. 분들이 임신이 안 됐었던 경우예요. 음. 그걸 내려놓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스트레스부터 벗어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임신된 케이스도 또 많아서. 예. 예. 그거를 알 수 있어요? 해외에서 임신이 됐는지.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날이 해외에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런 바로 거 개념을 나오죠. 잘 몰랐어요. 손잡고 자면은 생기는 걸로 잘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서.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손만 잡고 잤는데 임신이 됐어요. 근데 꼭 잡아야 돼. 그렇게 쉽게 되는 분도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 그렇죠. 정말 힘들게 맞아요, 노력해서도 맞아요.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그러니까 잘 따라오지 않은 그런 사례 말고 한방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그런 성공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포와 애프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음. 적외선 체열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면 흉부 쪽에 열이 있는데 복부 쪽은 굉장히 파랗고 보라색으로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배를 손으로 만져봐도 굉장히 차가워요. 생리불순도 있었고 그 전에 인공수정 4회, 시험관 시술 3회 뭐 했는데 다 이제 실패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사진 상태를 봤을 때 이렇게 좋게 변화가 됐는데 네네.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제가 맥을 봤는데도 정말 힘없이 없어지던 맥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했는데 4개월 만에 네. 오, 임신이 자연 임신이 딱 됐어요. 브라보. 난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유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네. 될까요? 사실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유산을 반산이라고 그래요. 출산의 반이란 얘기예요. 네네네. 거의 출산의 반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거고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호르몬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자궁이 수축하고 복구가 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정들이 네네네. 몸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유산의 경우는 조금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관리를 제대로 못한 상황이 되면 다음에도 유산이 될 또 수 있는 되고.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산난 환자들이 저한테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맞아. 제일 중요한 게. 유산을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산모들이 울어요. 죄책감이, 네, 그렇죠. 죄책감이 힘들어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구나. 관리를 잘못했다고 네. 생각해요. 내가 그때 뭘 안 했어야 되는데 여행을 안 갔어야 되는데 뭘 먹지 말았어야 맞아요. 되는데 네. 그러면서 본인 탓을 해요. 네네. 근데 절대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네네네. 유산은 평균적으로 아무 일이 없어도 유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40%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여성분들이 수정은 됐어요. 네. 그런데 착상 본인이- 단계에서 제대로 안 되고 유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유산으로 봐요? 그쵸, 그것도 네. 유산인 거죠. 초기 유산이고 모르고 넘어갔어도 될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또 죄책감을 또 가지셔요. 초교유산인 경우.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보는데 네. 산모가 유산하고 나서 슬픔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게 나왔는데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봤던 의료 현장에서 접했었던 환자의 케이스들하고 이제 겹치면서 네네네. 감명 깊게 봤었던 그림을 보는 거거든요. 순간 딱 그런 느낌이 났어요? 네, 예. 원장님? 아, 아 이거 유산하신 분이 그린 그림이구만. 그림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설명 네. 듣고.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프리다 칼로라는 멕시코의 화가인데 네네. 그분 생에 대해서는 아마 더 잘 아시죠? 이분이 6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고 또 삶 자체가 조금 굉장히 풍파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났는데 교통사고 나서 수술만 32번을 한 몸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같이 결혼을 했는데 난임 케이스래요. 그러니까 원래 생기기가 어려운 케이스인데 그래도 하늘에서 또 점지해 주셨는데 건강한 산모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본인이 그 고통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아이를 기다렸던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던 작가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유산에 대한 그 슬픔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임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 그림을 한번 꺼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을 겪은 분들은 정말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요. 맞아요. 네. 우울증도 많이 생기시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자기 배우자가 됐든 네네. 아니면 주위에 어떤 분이 유산을 겪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걸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또 이해도 좀 해주시고 네네. 그 다음에 여성 스스로는 이렇지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분만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육아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새는 과거에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고 걸치고 안고 이러고 다녔지만 지금은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공동 육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뭔가 조금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야 뭐 경제적인 거는 경제적인 거지만 이런 시스템도 좀 갖추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육아 부분이 저출산의 큰 네네. 요인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논쟁이 좀 심했고 지금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긴 됐는데 그 출산 휴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휴가가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남성들이 육아휴직, 예,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없었죠. 이게 제도적으로는 30년 정도 됐죠. 벌써 생긴 지는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아무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면 굉장히 심치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그리고 또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일단은 여성분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그 다음에 남성분이 쓰고 그래서 3+3 지금은 또 발전해서 6+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더 메꾸고 그런 부분이 이제 육아 부분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돼요. 네. 저번에 그 복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네네. 했었지만 노인분이 한 분 계시면 네. 거동이 불편하시고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다, 치매에 걸렸다, 네네. 중풍이 생겼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계시던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조금씩 돌봐주는 형태로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이 복지의 한 개념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는 육아도 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낳기는 네가 낳지만 키우는 건 공동체가 키운다라는 의식이 돼 있어야 그 출산율 저하나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정에서 모든 보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출산을 한 뒤에는 국가적 책임이다, 사회의 책임이다. 그만큼 뒷받침해줘야 된다. 육아휴직도 남성도 육아휴직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아무런 부담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단순하게 육아를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현금을 지급해준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네네. 이런 문제 가정 내에서는 부부가 공동 육아를 한다 네. 그 다음에 가정 밖에서는
공동체가 육아를 같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돼야 출산 문제, 출산율에 관한 문제도 어느 정도는 밑바닥을 깔아주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베이스가 돼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아이 키우는데 한 달에 얼마씩 줄게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긴 시간 우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네. 또 원장님하고 선배님이 네네. 재미지게 뭐 자녀분 3명 이렇게 낳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새해 2026년도에는 똑똑하기 같은 아들하고 예쁜 공주님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네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세라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궁금하신 그래도 조금 아까 희망적인 소식이 2023년, 24년, 25년 하면서 약간씩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뤄졌던 결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상승한 건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0.01이라도 오를 건지 말 건지 정말 궁금해요. 추세 아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세로 네. 더 이제 더 임신 출산율이 좀 상승할지 네. 임신 확률, 임신 출산율이 앞으로 좀 상승할지를 뭐 한번 볼게요. 조금씩 카드를 보고. 뭔가 화려하고 이거 좋네요. 화려하게 좋아. 일단 컬러는 옐로우빛으로 나왔고요. 장래에는 더 가정을 많이 이루고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포도가 상징하는 것도 타사, 예, 제가 이제 아까 그림에 관련된, 그러니까 임신을 기원하는 그림의 소재들이 석류, 포도, 물고기, 뭐 복숭아 이렇게 있어요. 나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번식력이 좋은 거, 씨앗이 많이 있고 붉은 거,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우리 두 선생님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서 그런가 카드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여기저기서 이제 그 손에 손잡고 아이들의 유모차가 멍멍이 유모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유모차가 많이 보일 것 같은 전망이고요. 기존에는 힘들었대요. 내가 이 아이를 키웠을 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많잖아요. 그 걱정들이 지금 다 묘사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오래가기 위해서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가 다시 U자 곡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카드의 어떤 흐름은 지금 이렇게 갔다가는 나도 내 노후도 힘들겠다. 나를 그렇죠. 케어해주는 사람이 내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내 동반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위기감을 좀 느낀대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조금씩 이제 열매가 생기는 모습의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도 네네네. 위기의식을 다 같이 공감한다. 예, 위기의식을 많이 그래서 느끼고.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간다. 또 박수.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네.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선배님 세대 그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거 너 똥